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민 정책을 시간상으로는 하루 만에, 거리상으로는 멕시코에서 피닉스, 신시내티 등을 거치면서 강성과 온건함으로 바꿔갑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늘어갑니다. 제3당 후보도 대통령 후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연방기금을 재단 스태프과 측근들에게 썼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크고 마켓 쉐어율이 약 3%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는 세계의 빅뉴스입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항의 터미널 운영권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는 때에 터진 삼성 노트 7에 불이 붙는다는 뉴스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주목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이 과거 팔았던 노예들의 자손에게 입학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 존재할 5가지 직업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습니다. 지금은 들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한국영화 부산행은 세월호와도 연관된 한국인의 이기심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의 빅히트라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소를 몰라 지도로 그린 편지가 주인에게 배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힐러리 클린턴 구원 투수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앞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 같은 것이 남아있는 그런 주를 중심으로 구원 투수를 할 것이고, 지금 오하이오주의 워렌에서,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시간쯤에 신시내티에서 연설을 했고,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이른 시간에 한 지금부터 2시간, 3시간 전쯤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같은 오하이오주의 워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한 연설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Hearing people like Trump in the Chamber of Commerce, the National Chamber, talking about we get paid too much, that we don't want.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This is a guy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that now he's choking on because his foot's in his mouth along with the spoon. 네, 좀 전까지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중간 미들 클래스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가정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아빠한테 허니 하면서 우리 타일을 갈아야지 돼 하면 이제 아빠가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 가정의 가족 중에서 자녀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과정의 소통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들 클래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 뉴욕의 높은 데서 스위트 룸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말도 굉장히 정말 황당하게 어처구니 없이 하는 사람이고 지금 부통령 후보보다도 오히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는데 그야말로 실버 스푼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전혀 일반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이 디테일한 것도 내놓지 못하고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This stuff about us building middle class does not just come from Joe Biden and Hillary and Ted and Tim. It's a fact. Everybody's beginning to figure it out. All these major think tanks are now beginning to figure it out.
사람들에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대신에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네요. 그런데 그 설득시키는 것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워낙에 그 말을 하면은 좀 많이 하잖아요. 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리고 말 실수도 잦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자제할 것을 항상 그 당부를 하고 좀 그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는 상당한 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첫 번째 주요 연설인데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나섰을 때를 빼고요. 그 당시에도 같이 연단에 올라섰던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어떤 그 활력을 줬다고 할까요? 나이도 많고 한데 굉장히 그 에너지가 있고 좀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등장을 하면은 기침을 한다던가 너무 강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그 따뜻한 면이 없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호감이 좀 안 가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텔레비전 스크린에 등장하면은 그냥 뭐 그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후보가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제닉하고 호감이 가고 했었던 음성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준비된 후보와는 상관이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박수를 유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박수를 치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오하이오주에서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신시내티에서 윌밍턴이군요. 이 그 누구죠? 이 그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을 한 것은 오늘 그 많은 재향 군인들 앞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하면은 어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고 그 이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이민 정책에 관한 얘기를 했었던 것 플러스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메리칸 그 리전 그 컨벤션에서였는데 우선은 미국은 그 하나의 국기 아래 모든 문화라든가 가치, 원칙 같은 것이 뭉쳐져야지 되고 어떠한 강함에서 평화가 나온다 하는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고요. 이제 재향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그 이런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마약, 캐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그 막아야지 되고, 이런 그 서류 미비자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뭐 선언 내지는 굉장히 그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On the need to stop the illegal flow of guns, drugs, cash, and people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out the cartels. Have to get rid of them. 어제 그 멕시코의 대통령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 말하는군요. Our country is being poisoned.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그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뭐 그 독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이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제 그 멕시코의 대통령과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무역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여러 가지 그 무역 조항이 나프타 같은 것은 2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지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의 일자리를 막고 기회를 막는다 해서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이 지금 오랜 동안 잊혀졌다. 다른 나라가 뭐 멕시코도 미국의 친구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We will fight for every last American jobs, and we will have friendships with other countries, but they will not
take advantage of us any longer. That I can tell you. 더 이상은 그 미국으로부터 테이큰 그 어드밴티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박수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뭐 연방 대법관도 법을 따르는 사람,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뭐 총기 뭐 권리라든가 아니면 요즘 뭐 낙태라든가 그 밖에 그 사회적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좀 그 온건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친한 국가, 동맹 국가들은 당연하게 그 방어를 할 것이며 중동의 동맹 국가도 힘을 합쳐서 아이시스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민에 관해서는 시리아 그 난민들, 이민자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We don't need that one. And that includes stopping the influx of Syrian refugees. Incredibly, my opponent, Hillary Clinton, wants a 550% increase.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500명, 그러니까 50% 지금보다 그 시리안 그 난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을 수 없게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어떠한 그 안전을 위해서 시리안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재향군인들 앞에서도 역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라든가 자신이 그 장관으로 있으면서 클린턴 재단과의 그 페이퍼 그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 받고 뭔가 대가를 주고 물론 지금까지 뭐 기소될 만한 증거도 없었고 FBI의 수사 결과 확실한 법 위반이다 하는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분이 이제 그 오버랩됐다라고 이제는 그 모두 짐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페이퍼 플레이 이런 것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을 것이고 이메일을 몇만 개씩이나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And important email records will no longer be deleted and digitally altered, which is something they just found out 2 days ago.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그 피닉스에서의 그 이민 그 연설부터 보면은 이게 1시간 이상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단계 그 불법 이민을 없애고 합법 이민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 진행될 수도 없고 다 또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생각 내지는 뭐 생각이 100% 말로 나오는 것이라고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 믿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미국인이 잘 살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어제 그 1시간 넘게 연설을 들은 청중들이 상당히 그 환호했다고 보여졌습니다. USA 얘기하면서 박수를 많이 쳤고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뒤에 한 연설이었는데 분명하게 그 벽은 쌓을 것이며 멕시코가 100% 페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they don't know it yet. 그러나 페이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논쟁의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본인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아주 높고 강하고 아름다운 센서를 단 벽, 감지 장치가 있는 그런 벽을 세울 것이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첫 번째 1시간 이내에 불법 외국인들을 추방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범죄자들을 추방할 것이다. 이제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서 범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면은 절대로 없다. 지금보다 이제 그 3배 추방하는 사람들을 늘린다니까 당연히 뭔가 그 태스크 포스도 신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 싶으면 이제 미국을 일단 나가서 그 나라로 가서 다시 이제 서류 절차를 밟아라 하는 얘기도 있고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국경을 넘다가 적발되면은 그 나라로 돌려보내질 때까지 구류를 한다는 이런 것. 이민에 관한 모든 그 행정명령을 다 없애버리겠다.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합법적인 이민도 새로운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를 그 사람이 공유하는가, 미국인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다 보고할 것이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리아와 리비아에서부터의 이민은 일단 그 중지하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무대 위에 서류 미비자의 공격으로 불법 이민자의 공격으로 숨진 가족들을 쭉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멕시코에 가서요. 애리조나에서 이 연설을 하기 전에 멕시코의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는 멕시코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을 더 길게 했습니다. 8분 조금 넘게 연설을 했는데 텔레프롬프터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 적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보면서 읽었는데 읽는 것이 발전이 되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윌밍턴에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할 때도 연설문을 작성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분 연설에서는 5가지를 강조했는데 불법 이민을 끝낼 것이다. 국경을 강화할 것이다. 마약 조직을 해체할 것이며 나프타는 반드시 개선시킬 것이고 미국과 멕시코 모두 잘 살게 하는 그런 경제안을 만들 것이다. 벽은 반드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벽에 대해서 누가 돈 낸다는 말은 멕시코 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제 멕시코가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오히려 짧게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그동안 했었던 말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 힘든 멕시코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만 본인은 멕시코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멕시코가 우방국가고 이웃이고 경제 등 많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뜻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 돈 내는 것까지 얘기를 했다 하니까 본인이 트위터로도 얘기를 했고 이 대통령의 대변인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멕시코 대통령은 벽을 세우는데 돈을 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 도널드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아침에 폴리티코가 지적을 한 것처럼요. 비공개 모임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자리에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 기자들이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또 멕시코의 언론을 인용을 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벽 세우는 거, 우리 돈 그런 것 절대로 돈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yes or no조차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래서 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제 어떠한 윤색을 했다고 할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편집을 해서 말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 참 첫 번째 외교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진 찍기 이외에 무슨 뭐가 대수가 있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진 찍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진 찍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성공한 것 같지 않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처럼 백악관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고 두 나라 정상이 함께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고 연설을 하고 또 기자들 질문을 받을 때는 미국 국기가 미국 대통령 옆에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있잖아요.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옆에는 미국 국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대통령 옆에만 멕시코 국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어떠한 그 외교 의전에서는 그 나라의 국기가 걸리는 것이 상례라고 보고 상징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그 미국을 대표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도 아니고요. 사진 찍기 사진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애리조나에서 이민 관련 연설을 할 때는 그냥 미국 국기를 쫙 뒤에 쫙 그 펼쳐놨더군요.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멕시코에서 한 것 같지도 않다라고 비난을 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좋은 뉴스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그 배당되는 어떠한 보조 금액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1958년도에부터 시작이 된 그런 그 전직 대통령 법, 그 Former President Act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대통령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말하자면 그 리임버스 해주는 식으로 해서 쓰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냥 그 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따로 연금은 따로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클린턴 재단의 스태프들에게 뭐 돈을 준다던가 보조금으로요. 그 돈으로. 그 돈이 클린턴 재단에 뭐 그 재단 스태프들을 보조해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IT 재단의 뭐 IT 그 부서 컴퓨터 부서에 뭔가 그 인플로이에게도 돈을 줄 때 그 돈을 꺼내서 돈도 많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컨설팅 또 재단에 아니면 또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었던 대통령 당시에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다 컨설팅 회사 같은 것을 차리잖아요. 그런 회사에 컨설팅 회사에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해주는 그런 돈을 보조를 해줬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뭐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클린턴 재단, 가족 재단에 전직 대통령이 써야지 되는 돈을 그쪽 그 관계자들에게 주고 심지어는 재단이 아니라 전에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 그 컨설팅 회사에 보조를 하고 이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그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0%,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9%, 일주일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앞서갔는데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뭐 거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따라잡는 2% 정도 뒤처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도 싫고 힐러리 클린턴도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게리 잔슨 같은 이제 자유당이라든가 녹색당의 또 그 질 스타인 같은 후보도 대통령 토론에 참여를 해서 우리 차라리 그들에게 뽑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그 정해진 룰이 대통령 후보 토론에 참석하려면 예전에 그 러스페로가 지지율을 그만큼 받은 것처럼 15%는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 스타인은 현재 한 4% 정도 받고 있고 이 게리 잔슨 같은 경우는 9% 받고 있어서 게리 잔슨 정도는 나오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관련이기도 하고 미국 관련이기도 하는 한진해운, 삼성 갤럭시 노트 파이어, 또 부산행 그런 내용들 미국 언론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하다 보면은요, 꼭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레이티스트를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 2주일 전쯤에는 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다. 뭐 미국식 표현을 하자면 소프트닝. 그러다가 다시 강성으로 돌아가서 뭐 멕시코에 갔었을 때는 뭐 조금 부드러운 듯하다가 몇 시간 뒤에 애리조나에서 다시 또 그 강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요. 좀 굉장히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진행자 로라 인그램과 인터뷰를 할 때 도대체 당신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강해졌는데? 라고 질문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니다. 내 이민 정책에 소프트닝 그런 파트가 분명히 있어. 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는 뭐가 인도주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한 말이 이 국경을 안정하게 또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해야지 된다. 그게 뭐 소프트닝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은 소프트닝한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인터뷰가 나오자 박스 뉴스에서 당장 얘기를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양쪽의 여론을 다 좀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뜻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패닉계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화당 가운데서도 뭐 교육을 좀 많이 받았다던가 젊은이들이라던가 하면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부분 불법 이민자, 서류미 비자에 의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보다는 이미 수많은 1,100만 명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낮은 임금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고 세금을 냈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우리 내니가 나를 봐줄 때 일해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디 뭐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딸기니 뭐 다 이렇게 수확을 하는 사람들, 백인들이 안 하니까 역시 싼 값에 천막에서 잠을 자고 집도 제대로 없이 잘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지 된다라고 젊은이들, 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공화당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도 필요하잖아요. 히스패닉 표를 힐러리 클린턴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으나 공화당 내에 이탈표를 막아야지만 된다는 그런 계산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점점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해서 양쪽을 다 맞추려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또 공화당의 보수는 강하게 안 하면 싫어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런데 다 뭐 지금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된다고 진행되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한 거죠. 오늘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비즈니스 인사이더, 또 뭐가 있나요? 블룸버그 뉴스, 포춘, 뉴욕 타임즈, CNN 방송, 모든 미국 언론과 BBC 방송, 해외의 언론들이 한진그룹의 법정 관리,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파산 보호 신청이고, 한국식으로는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해운 회사고 마켓 쉐어가 2.9%니까 대단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이 8월 오늘 오늘 9월 1일이죠. 8월 25일이래요. 9월 1일이죠. 9월 1일이면 또 이제 9월 4일, 5일 노동절 있고 할러데이 시즌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하면은 이게 할러데이 때는 텔레비전, 뭐 자동차, 운동화, 소비자 상품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꼭 한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는 롱비치 항구가 있고요. 캐나다, 중국 또 이 한진해운이 일본의 파트너 회사도 있더군요. 너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여러분들께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예를 들어서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진해운의 이 어려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화장품으로 한국에서 풀어볼까 하는 탈출구를 찾고 있다고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해운업계의 불황과 또 지나친 경쟁이 이제 이런 이유가 돼서 지금 LG
LG전자의 경우는요, 세계에서 텔레비전 제조는 두 번째잖아요. LG전자가 그런 그 LG의 그 텔레비전 같은 것을 한진해운을 통해서 15% 내지 20%를 다 물류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 지금 아주 막연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받으셔야지 될 물건, 또 보내야지 되는 물건 막연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을 현대상선, 이제 현대가 그 다음이니까요, 파는 것을, 경쟁사에게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지금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럽 사태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채권단은 이제 그 유럽연합은 더 해라, 뭐 구조조정 더 하고 더 긴축재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미 그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죠. 2015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올해 한 50억 달러 적자 있을 것으로 보니까 채권단은 이 한진해운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별로 그 받아들이지 않고요. 한진해운은 아시다시피 그 코리안 에어라인이 또 갖고 있는 그 뭐죠? 이제 그 한진그룹이 33%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주주가 되고, 이제 그 한진그룹도 그 화물, 이게 항공화물의 경우는 33%, 아니죠. 항공화물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공화물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한국일보를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한진해운이 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그 복잡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진해운이 토탈 터미널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롱비치에서 가장 큰 그 터미널의 또 그 운영권을 갖고 있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롱비치는 뭐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졌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법정 관리요, 한 달 내지 두 달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처리가 되려면 이 경우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조금 그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내용들 세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삼성의 노트 7이죠. 이제 뭐 불이 났다. 결론은 뭐 그게 건전지에서 붙은 것 같다는 이런 것들 지금 공급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좀 회복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 문제로 퀄리티 컨트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shipping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애플이 다음 주죠. 그 아이폰 7을 내놓기로 돼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뭐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뭐 주식값도 그 삼성 주식값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삼성의 SDI가 그 건전지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그 뭐 흔들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난주 그 삼성의 주식은 뭐 많이 올라갔다가 최고치로 경신했다가 크게 내려가서 2%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건전지 공급하는 삼성 SDI는 6.1%가 내려갔고, 아마 몇 주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텐데 리콜할 것이다. 이런 것,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을 한 것이죠. 삼성이 이제 그 휘는 화면,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노트 7 판매가 좋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부산행에 대해서는 미국의 많은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부산행을 보고 나서 가까운 친구들이 물어볼 때는 그 세월호 보는 것 같았어라고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외면하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네만 생각하고요. 해서 세월호 때도 그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런 그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대사도 나오잖아요. 기업, 정부, 언론 다 마찬가지로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1,100만 명보다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인구의 적어도 5분의 1이 본 한국 영화 역사상 하루 티켓 판매로는 또 최고를 기록한 이런 부산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한국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 인식은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 이기심을 조금 바꿔야지 된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기심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도 개인주의, 개별주의도 있지만 어떠한 것에서는
공공의 그 사람으로서 치러야지 될 뭐 대가 같은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하잖아요. 그런 질서 정신도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은 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차에 이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잠시 뒤에 2030년도에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잡인데 그때는 평범한 잡이 될 5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2030년 지금부터 뭐 14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일자리의 60%가 아직 없는 일자리로 채워진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배우고 해야지 된다는 MIT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는 그 테드 그 웹사이트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MIT의 그 교수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로봇 수의사입니다. 이 경우는 그 생물학과 기술공학이 아주 점점 그 애매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동물이 아플 때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로봇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팔다리 임플란트라든가 그리고 뭐 하긴 심지어는 로봇 강아지가 나오는데요. 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동 게임 디자이너라고 해서 요즘 뭐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의 그 의도 뭔가를 많이 팔아야지 되는 기업 그런 것에 참여를 하는 디자이너들인데 요즘 그 포켓몬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켓몬고를 하시려면 움직여야지 되니까 잡으려면은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인간에게 그 건강적으로 좋은 면도 주면서 그런 그 앱을 개발을 하는 이런 디자이너들이요.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 그러려면은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공감하는 능력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을 실제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 홀로그램이요 같은 것들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뭐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와서 아무런 그 이음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버추얼 그 리얼리티라고 하죠. 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 가족들도 어떤 곳에 그 여행을 갔는데 이런 그 가상 그 여행을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직업화될 것이고 또 기후 엔지니어라고 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한 기후를 조정할 수 있는 그 관계자들이 좋은 직업이 된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하면은 기후가 너무 나빠지니까 지구 온난화 등등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어떠한 인공나무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지금보다 많이 14년, 5년이 되면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그런 나무를 개발하는 사람들 뭐 지금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불과 15년 안에 전부 일반적인 그 직업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번째가 인공장기 농부.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간,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농부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생명학, 줄기세포 이미 뭐 많이 연구가 되고 실험실에서는 뭐 임상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은 심장 같은 것을 딱 만들어서요. 그래서 프린터로 딱 뽑아내게 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노예를 합법화해서 했었던 나라니까 일반 농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이요. 뭐 예를 들면 아이빌리그 대학 가운데서 브라운 대학, 하버드 대학교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다 이제 노예가 이랬는데 그 조지타운 유니버시티가 노예들의 후손, 우리 대학교에서 예전에 그 판 노예들의 후손이
쭉 따져보니까 272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학교가 그 1838년도에 노예들을 뭐 메릴랜드로 또 루이지아나로 이렇게 팔았대요. 그때 뭐 재정이 힘들었을 때 해서 지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은 한 330만 달러 정도는 그때 그 노예 판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의 후손이 되겠죠. 272명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그 동문들의 자녀들에게 입학 쉽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닌 뭐 유펜에 다녔다 하면은 혜택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예일 대학교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역시 뭐 그 혜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그 말리아죠. 첫 딸이 엄마 아빠가 다 하버드 대학교 다녔으니까 그곳에 입학 원서를 냈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조건도 좋았겠지만 뭐 그 동문이라는 혜택도 있었을 거고 동문 혜택 없었어도 대통령 그 딸이 간다고 하면은 받아줬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동문 자녀의 혜택과는 달리 우리가 팔았던 노예 자손들 정말 사과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입학을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노예에 관한 그 잘못된 역사를 계속 그 기억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교에 있는 2개의 빌딩에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름을 붙이겠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교육자의 이름도 붙이고 또 한 사람은 어쨌든 뭐 슬레이브였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사람들로 하겠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뭐 브라운이나 하버드 같은 대학교도 노예가 있고 노예를 팔기는 했지만 이런 중요한 대학교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들의 그 후손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입학을 그 원한다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대학교는 유명한 대학 가운데서는 아마 조지타운 대학교가 처음인가 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2016년도에 노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편으로도 뭐를 잘 보내지 않는데 뭐 온라인으로 다 그 빌도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 있고 이메일도 잘 안 하는데요. 또 메신저가 있고 하니까 뭐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한국 분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아이슬란드의 한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주소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소를 그렸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그리고 빨간 색깔로 여기다 here 하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아이슬란드에 뭐 제가 그 말을 못 읽겠어요. 그 영어가 아니라서 어떤 지명인데 그 말 농장이에요. 말 농장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제대로 갔어요. 제대로 갔더니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는 뭐든지 다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며칠 전에 금음달 떴고 초생달도 떴던데 가을이 돼서 9월 1일이 돼서 어떤 커피숍에서 이제 매년 이때가 되면은 시작되는 그 펌킨 스파이시 라떼 팔더군요. 어제 그 맥도널드에서도 팔기 시작했고요. 이때가 되면 항상 친구가 생각나요. 친구가 제일 먼저 그것을 사줬었기 때문에 친구야 안녕. 가을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그 이런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마약, 캐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막아야지 되고, 이런 그 서류 미비자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 내지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On the need to stop the illegal flow of guns, drugs, cash, and people
across the border and to take out the cartels. Have to get rid of those. 어제 그 멕시코의 대통령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말하는군요. Our country is being poisoned. We're also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그야말로 독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이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제 멕시코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무역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무역 조항이 나프타 같은 것은 2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의 일자리를 막고 기회를 막는다 해서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이 지금 오랜 동안 잊혀졌다. 다른 나라가 멕시코도 미국의 친구이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take advantage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We will fight for every last American jobs. And we will have friendships with other countries, but they will not take advantage of us any longer. That I can tell you. 더 이상은 미국으로부터 taken advantage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박수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연방 대법관도 법을 따르는 사람,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총기 권리라든가 아니면 요즘 낙태라든가 그 밖에 사회적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좀 온건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친한 국가, 동맹 국가에서 연설을 했고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이른 시간에 한 지금부터 2시간, 3시간 전쯤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같은 오하이오주의 워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한 연설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Hearing people like Trump in the Chamber of Commerce, the National Chamber, talking about we get paid too much, that we don't want.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This is a guy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that now he's choking on because his foot's in his mouth along with the spoon. 네, 좀 전까지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중간 미들 클래스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가정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아빠한테 허니 하면서 우리 타일을 갈아야지 돼 하면 이제 아빠가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 가정의 가족 중에서 자녀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과정의 소통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들 클래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디 뉴욕의 높은 데서 스윗 룸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말도 굉장히 정말 황당하게 어처구니 없이 하는 사람이고 지금 부통령 후보보다도 오히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는데 그야말로 실버 스푼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전혀 일반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이 디테일한 것도 내놓지 못하고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This stuff about us building middle class does not just come from Joe Biden and Hillary and Ted and Tim. It's a fact. Everybody's beginning to figure it out. All these major think tanks are now beginning to figure it out. 사람들에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대신에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네요. 그런데 설득시키는 것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워낙에 말을 하면은 좀 많이 하잖아요. 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리고 말 실수도 잦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자제할 것을 항상 당부를 하고 좀 모니터링을 한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민 정책을 시간상으로는 하루 만에, 거리상으로는 멕시코에서 피닉스, 신시내티 등을 거치면서 강성과 온건함으로 바꿔갑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늘어갑니다. 제3당 후보도 대통령 후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련 연방기금을 재단 스태프와 측근들에게 썼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크고 마켓 쉐어율이 약 3%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는 세계의 빅뉴스입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항의 터미널 운영권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하는 때에 터진 삼성 노트 7에 불이 붙는다는 뉴스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주목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이 과거 팔았던 노예들의 자손에게 입학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 존재할 5가지 직업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습니다. 지금은 들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한국영화 부산행은 세월호와도 연관된 한국인의 이기심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의 빅히트라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소를 몰라 지도로 그린 편지가 주인에게 배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힐러리 클린턴 구원 투수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앞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 같은 것이 남아있는 그런 주를 중심으로 구원 투수를 할 것이고 지금 오하이오주의 워렌에서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시간쯤에 신시내티들은 당연하게 방어를 할 것이며 중동의 동맹국과도 힘을 합쳐서 아이시스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민에 관해서는 시리아 난민들 이민자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We don't need that one. And that includes stopping the influx of Syrian refugees. Incredibly, my opponent, Hillary Clinton, wants a 550% increase.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500명, 그러니까 50% 지금보다 시리안 난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을 수 없게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시리안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재향군인들 앞에서도 역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라든가 자신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클린턴 재단과의 페이퍼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 받고 뭔가 대가를 주고 물론 지금까지 기소될 만한 증거도 없었고 FBI의 수사 결과 확실한 법 위반이다 하는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분이 이제 오버랩 됐다라고 이제는 모두 짐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페이퍼 플레이 이런 것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없을 것이고 이메일을 몇만 개씩이나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Important email records will no longer be deleted and digitally altered, which is something they just found out 2 days ago.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피닉스에서의 이민 연설부터 보면은 이게 1시간 이상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단계 불법 이민을 없애고 합법 이민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행될 수도 없고 다 또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의 생각 내지는 생각이 100% 말로 나오는 것이라고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할까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는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첫 번째 주요 연설인데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나섰을 때를 빼고요. 그 당시에도 같이 연단에 올라섰던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어떤 활력을 줬다고 할까요? 나이도 많고 한데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좀 말을 듣게 만드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등장을 하면은 기침을 한다던가 너무 강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면이 없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호감이 좀 안 가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텔레비전 스크린에 등장하면은 그냥 뭐 그 자연스럽게 호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후보가 블랙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제닉하고 호감이 가고 했었던 음성 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준비된 후보와는 상관이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박수를 유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박수를 치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오하이오주에서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신시내티에서 윌밍턴이군요. 누구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을 한 것은 오늘 그 많은 재향 군인들 앞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하면은 어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고 그 이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이민 정책에 관한 얘기를 했었던 것 플러스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그 리전 그 컨벤션에서였는데 우선은 미국은 그 하나의 국기 아래 모든 문화라든가 가치, 원칙 같은 것이 뭉쳐져야지 되고 어떠한 강함에서 평화가 나온다 하는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고요. 이제 재향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